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네. 채권 혼합형 상품. 요즘 이제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도 네. 주식 상품이랑 채권 상품 반반씩 60대4, 7대3 네. 이렇게 섞은 ETF들 많이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연금 계좌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퇴직연금 계좌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소울 미국 탑5 채권원 40이라는 상품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고 하죠. 내가 좀 적극적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70%를 대표 지수라든지 테마형 상품으로 좀 구성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소울 미국 탑5 채권혼합 40을 30%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산의 비중을 보게 되면 70%를 미국 주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이 82%까지 올라가는 거고, 국내 채권이 18%로 구성되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주식 비중이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난 좀 안정적인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미국 탑5 채권환 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100%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100% 투자를 하셔도 미국 주식 40%, 국내 채권 60%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테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월배당 ETF 투자 이야기 이제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요즘 고금리를 얻어맞아서 주식들이 다들 많이 떨어지고 수익률을 못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월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월배당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월배당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 월배당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또 관심 갖고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국내 ETF 시장에서 월배당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에게 월배당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하나의 디폴트 옵션과 같은 이제 상품이 하나 나왔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연금 계좌 안에서 내가 이제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세가 이완되는 그런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세전 배당금을 내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져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월배당 ETF를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총 3가지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품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이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로 활용을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제 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파이 ETF와 IVB ETF와 국내 상장 ETF를 더하면 매월 배당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좀 주목을 해서 저희 S&P 500 ETF를 통해서 월배당을 지급해드리는 구조를 만들어서 좀 투자자분들의 편의성을 좀 제고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한해지형 이렇게 2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장한 국내 주식형 ETF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한 지 4에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1200억 원이 넘어갔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국내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상품이 연 한 3%대의 좀 배당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 자체도 한 14%를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월 배당 전략 ETF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으로 좀 많이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상장했던 환해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배당 성장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니즈가 있으신데 환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조금 주저하셨던 분들에게 하나의 또 선택권을 좀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얘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네. 국내 최초로 이제 월배당 S&P 500이랑 섞어갖고 그 내놨던 상품, 그 저번에 그 박수민 팀장님 처음에 우리 얘기했을 때도 얘기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컨셉의 상품이더라고요. 월배당이랑 연금이 또 같이 이야기되는 게 그 안전에 안전 이렇게 연동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되게 괜찮은 솔루션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또 월배당 ETF도 안전하지만 또 이것도 투자에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갖고. 그럼요. 이제 다 속속들이 다 골라보셔야죠. 네네. 일단 월배당을 ETF로 고르심에 있어서 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장기간 꾸준한 배당 수익률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는 배당금을 연 10%를 지급을 했는데 좀 극단적으로 올해는 한 1%만 지급을 했다. 이러면은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 월배당 ETF의 특성상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의 규모에 좀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 보니까 배당 수익률로 딱 나래비 세우셔서 상위 몇 개 있는 그 상품들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금이 늘어나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상품이 투자하고 있는 기초 자산의 수익률이 안 좋아서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을 하는 절대적인 배당금의 규모가 얼마나 꾸준히 증가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월배당 ETF를 좀 선별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월배당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장기간 꾸준히 배당 유지가 가능한지. 네. 월배당이라고 무조건 배당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이게 이제 네. 그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배당에 대한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그 금액 규모 자체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뭐 수익률이 좀 좋더라도 배당 규모 자체가 작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네.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자산의 가격 대비 배당금의 성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당금이 늘어나서 배당 수익률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빠져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서 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당 수익률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절대적인 우리가 받는 배당금의 규모에 좀 주목을 하셔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월배당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만 잘 파악하면 네.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월 따박따박 일정한 현금 흐름은 좀 창출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이번에 그 월배당 ETF에서 솔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솔에 대한 좀 다른 타사랑 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한번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가 작년에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벌써 23개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규모를 보게 되면 한 1조 6천에서 7천억 사이가 됩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조금만 뜯어보면 절반은 애초에 저희처럼 월배당 ETF로 상장을 한 상품들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거를 월배당 전략으로 전환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월배당 ETF를 출시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상품 기획 단계라고 하죠.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그 단계부터 해서 이제 어떤 전략 또는 어떤 기초자산이 월배당 ETF에 적합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간 일정한 그 배당 수익률 유지를 잘 하는지, 그리고 배당금이 일정하게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지 등과 같은 요소들 잘 고려를 해서 월배당 ETF에 적합한 기초자산과 상품으로 저희가 애초에 세팅을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의 상품을 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또 4번째 요게 맞는 월배당 상품이 곧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도 되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월배당 ETF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네. 비해서 상품수가 빨리 늘어났고 규모가 벌써 1조 원이 넘었단 말이죠. 모인 돈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성장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3개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기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만간 아마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만한 그것도 월배당 ETF가 곧 나올 거니까요.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월배당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월배당 ETF로 활용한 이제 분산 투자 전략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투자 성향으로 봤을 때 나는 좀 더 자본 수익 측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S&P 500을 활용하시면 되고, 난 배당 성장적인 측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좀 더 좋아 보인다, 좀 약간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의 배분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본 수익에 좀 더 강조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S&P 500에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이제 내가 배당 성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그 투자 비율을 좀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7대3, 5대5, 3대7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월배당 종목을 분산 투자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비율을 네. 나눠갖고. 네네, 맞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월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분산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월배당 ETF를 활용한 매월 또 재투자 전략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일정한 현금 흐름들을 힐링연자 채널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이제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라든지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인 2차전지와 같은 이제 장기 성장성이 기대가 된 테마 또는 산업 ETF들의 매월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코어 자산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고, 이제 전기차나 이제 반도체와 같은 ETF들이 점점 비중이 올라가면서 포트폴리오가 예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 전략. 네,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